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왕개미의 다른 책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천장팅은 월가에서 전업 투자자로 30여 년간 활동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 주식 투자의 지혜를 집필합니다. 2000년 이 책이 출간 후 중국과 홍콩에서 수천만 권이 팔릴 정도로 유명하여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이 책은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에 비견하다고 말합니다. 월가의 영웅이 뛰어난 펀드 매니저가 개인 투자자를 위해 아주 쉽게 쓴 책이라면 이 책은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한 조각을 맞춰 퍼즐이 완성된 느낌을 줍니다. 여왕개미는 요즘 쏟아지는 많은 투자서적 중에서 이렇게 보석 같은 책은 아주 오랜만에 읽는 것 같습니다. 30년 투자 고수의 진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훌륭한 투자서입니다. 원칙이 단순해야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투자를 결정한다. 그래서인지 투자의 구루는 공통적으로 딱 부러지는 투자 원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부터 그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축가가 처음에는 복잡하게 스케치한 후 디자인에 자신의 향기를 입혀 독창성이 드러날 때까지 주변을 지워내는 것과 비슷하다. 주가는 건축보다 더 복잡하다. 인간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수학적으로 정교해 보이기도 하지만 감정의 기복에서 자유롭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투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잔가지를 쳐내는 능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러분이 상대할 주식시장은 무시무시하고 아주 강력한 존재임을 잊지 말자. 주식 투자 계좌를 만들기는 아주 쉽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쉽다. 그런데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상대는 워렌 버핏일 수도 있고 최첨단 인공지능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내가 누굴 상대하는지 알 수 없기에 더 위협적이다. 부단히 기술을 연마해야 하고 가능한 한 정면 대결을 피해야 한다. 거대한 주식시장의 습성을 파악한 후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공격해야 성공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인에 비하면 개인 투자자는 민첩한 대처가 가능한 게 장점이다.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거인의 반격에 대비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수많은 성공 사례가 있지만 천재적인 능력으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용기와 의지가 성공의 열쇠다. 학벌이나 재능은 주식시장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똑똑하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고독한 소수가 되라. 성공한 투자자는 대부분 외로운 싸움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늘 다수와 다르게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다. 저점에서 매수해 고점에서 매도하고 고점에서 매수해 다수의 생각이 틀렸다는 확실한 이유를 찾았고 반대로 움직일 때 성공률이 높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배웠다. 엉뚱하고 이상한 생각을 말하면 친구들이 비웃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우리는 집단 사고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많은 투자자가 특정 주식에 주목해 이미 너도 나도 매수했다면 앞으로 주가를 올려줄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까? 반대로 많은 투자자가 어떤 주식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너도 나도 팔아버린 상태라면 앞으로 주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맹목적으로 남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매수해 저점에서 매도하게 된다. 실패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초보 투자자는 대다수
투자자가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단하기 힘들 것이다. 이 내용은 주가 움직임과 추세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사고 방식을 기르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먼저 어려서부터 배워온 튀지 않는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는 대로 행동하라. 대부분의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케이크를 먹으면 오늘 하루 운동 효과가 물거품이 된다.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보통 무엇을 먹을지, 무슨 운동을 할지, 얼마나 할지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 계획을 며칠이나 실천했는가? 주식 투자도 비슷하다.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실전 투자에 필요한 지식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주가 움직임은 상승과 하락 두 가지뿐이고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다양하긴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요인은 손에 꼽을 정도다. 솔직히 말하면 문맹이어도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주식 투자의 매력은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기고 성공했을 때 풍요로움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주식 투자 성공률은 다이어트 성공률보다도 낮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 성실하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기를 당하는 것이 탐욕 때문인 걸 알지만 항상 탐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노력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알지만 제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만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다. 앞에 언급한 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니다. 단지 행동하지 않을 뿐이다. 성공한 투자자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전 투자에 제대로 적용하려 노력한다. 뻔하고 단순한 것이라고 해서 대충 넘기지 않는다. 다른 분야에서도 기본 지식을 얻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문제는 그 지식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다. 실천 의지는 주식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투자 대가의 비법 중에서 제시 리버모어를 소개합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여왕개미가 추종하는 투자의 고수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트레이드를 꼽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넘었지만 1923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은 여전히 세계 트레이더들의 필독서다.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과 지혜를 만나보자. 첫 번째, 월스트리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 앞으로도 특별히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식시장은 이미 오랜 역사를 지녔기에 현재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두 번째, 내 판단에 확신이 있을 때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언제나 돈을 벌었다. 간혹 실패한 것은 끈기 있게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매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매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을 내릴 근거와 이유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넷째, 시장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매일 충동적으로 매매를 반복하는 것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손꼽히는 투자 실패 요인이다. 이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일할 때처럼 일당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수업료를 치러야 배울 수 있다. 돈을 잃어봐야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돈을 버는 방법은 그 다음이다.
5째, 도박과 투자는 분명히 다르다. 도박은 시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베팅하는 것이고, 투자는 정상적인 추세에 따른 상승과 하락을 기다리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도박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6째, 큰 돈을 벌 기회는 하루의 움직임이 아닌 큰 흐름 속에 존재한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일상적인 작은 변화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의 큰 흐름을 집중해서 살펴야 한다. 7번째, 월스트리트에서 수백만 달러의 수업료를 내며 수많은 경험을 쌓은 당사자로서 이것만은 꼭 말해주고 싶다.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사고방식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웠기 때문이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게 때를 기다렸다. 내 경험상 좋은 주식을 매수했으나 끈기 있게 보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시장의 큰 흐름을 무시하고 개별 종목의 작은 파동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작은 파동의 모든 변화를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성공 비결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끈기 있게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상승장이 끝났다고 판단할 때까지. 8번째, 나는 실수를 통해 투자법을 터득했다. 올바른 투자 방법을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이 실수임을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때문이다. 9번째, 나는 상승장에서만 주식을 매수한다. 따라서 추가 매수가는 항상 전 매수가보다 높다. 10번째, 매수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오른 주가, 매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떨어진 주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첫 매수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는 절대 금물이다. 번째, 큰 추세의 시작은 큰손이나 금융기관의 영향일 때가 많지만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장의 흐름을 움직이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시장의 내재 역량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작되면 천장 혹은 바닥을 칠 때까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12번째, 가끔 실패가 아닌 작은 성공에서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가가 조금 올랐다 싶으면 바로 매도하고 조정 단계를 거친 후 재매수하는 방법을 썼다. 하지만 강한 상승장에서는 조정 단계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2만 달러를 벌 기회에서 2천 달러밖에 벌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월스트리트에서 수익만 올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2만 달러를 벌어야 할 강세장에서 2천 달러밖에 못 벌었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경험을 통해 바보에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깨달았다. 13번째, 실패나 실수 사례를 분석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을 쉽게 잊고 성공 기쁨에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한다. 실수는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14번째, 시장의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곧 추세가 바뀔 것이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작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이다. 반대로 시장의 흐름이 예상대로 움직일 때 혹시 추세가 바뀔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도 많다. 희망은 손실을 가중시키고 공포는 수익을 감소시킨다. 성공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이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희망이 피어오를 때 공포심을 같이 생각하고 공포심이 생길 때 희망을 같이 생각하라. 15번째, 실수가 깨달음으로 바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오로지 정확함만 존재해야 한다. 전문가는 자신의 매매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었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은 매매 타이밍이 정확했는가? 선택한 종목이 정확했는가다. 대상과 타이밍이 정확했다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16번째, 주식시장에서는 자신을 믿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남이 알려주는 정보나 내부 정보는 믿지 않는다. 내가 직접 분석하고 판단한 것보다 더 유용한 정보는 없다. 17번째, 나는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5년이 지난 후에야 이성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8번째, 직업으로서의 주식 투자의 길은 길고 험난하다. 전심전력할 생각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떠나는 것이 낫다. 추세를 따르라. 추세를 따르라는 중요한 성공 투자 요건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도 자주 하는 이 말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기에 따로 주제를 정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매 기술을 공부하고 각종 지표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투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그 많은 기술과 지표보다 추세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일단 정확한 판단으로 매수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 후에 상황을 살피며 침착하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100년 전 주식 투자에 성공한 대자본가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는 아주 쉽다. 비결을 알고 싶은가? 나는 바닥에서 매수하기를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항상 주식을 빨리 팔아치웠다. 이 뜻을 이해한 사람은 분명 실전 투자 경험이 꽤 있을 것이다. 로스차일드의 비결은 추세를 따르되 중간 지점에 목표를 잡는 것이다. 매수 지점은 추세를 따라 선택하고 매도 지점은 수익이 났을 때다. 주가가 바닥일 때는 추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전문가는 하락장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수익 실현 지점을 선택하기는 비교적 쉬운 편이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익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선택과 결정은 오롯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길 바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밑바탕인 사고방식이다. 매수 지점을 선택할 때 매수 후 수익 실현 지점을 기다릴 때는 반드시 추세를 따라야 한다. 내가 1980년대 후반 뉴욕에서 부동산 중개사로 일할 때 뉴욕의 단독주택 한 채 가격은 20만 달러 수준이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밀고 당기며 가격을 흥정하기 마련인데 대부분 3천에서 5천 달러를 가지고 옥신각신했다.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때 그 주택은 100만 달러를 호가한다. 지금 집값 기준으로 보면 3천에서 5천 달러는 푼돈인 셈이다. 지난 30년 동안 뉴욕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 추세였다. 상승 추세일 때는 언제 매수를 하든 다 좋은 매수 지점이다. 이 추세를 따르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지난 30년의 상승 추세로 따지자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만한 곳이 없었을 것이다. 모든 지점이 훌륭한 매수 지점이었다. 매수만 하면 바로 추세를 따라가는 셈이었다. 같은 시기 도쿄의 부동산 시장은 크게 달랐다. 소위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했다.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옳다쿠나 매수했던 사람들은 모두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지난 30년 도쿄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은 평균 70%가 넘었다. 30년 전에 아무리 싸게 샀더라도 지금보다 싸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에 도쿄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추세를 거스른 것이다. 이것은 모든 투자에서 금기시하는 행동이다. 부동산은 실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이 정해져 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부동산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다. 하지만 주식은 언제 종이 조각이 될지 모른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필름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필름 하나로 전 세계를 제패한 코닥은 다우존스에서 꼽는 상위 30개 주식에 랭크되었던 기업이다. 하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과거의 일을 말하기는 아주 쉽다. 지난 후에 돌아보면 모든 상황이 명백해지니까.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초보 투자자에게 현재 주식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라고 하면 눈앞이 깜깜할 것이다.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다. 20년 후에 확실히 10배가 오른다면
당연히 차분히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매수해야 할지 말지 모르겠다면 언제 살까 편을 복습하길 바란다. 앞에서 강조했던 주식 투자 원칙 중 하나가 손절매다. 이것 역시 추세를 따르는 투자 방법에 속한다.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때 당연히 주가가 오르길 바란다. 그냥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상승세를 타고 헐헐 날기를 바랄 것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나쁜 결과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매수 후 반드시 손절매 지점을 설정하라. 주가 움직임이 예상을 빗나가 손절매 지점까지 떨어지면 추세가 바뀐 것이니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한다. 투자 원금이 하락장의 리스크를 떠안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발을 빼라. 초보 투자자는 보통 마음에 드는 종목을 정해놓고 주가가 내려가기만을 기다린다. 분석과 경험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인 방법이라면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아주 강한 상승 추세일 때는 작은 조정도 없이 주가가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일단 추세에 따라 분석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매수 지점에서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라. 간혹 바닥에서 매수해 천장에서 팔겠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축하할 일이지만 명백히 추세를 거스리는 방법이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거울 삼아 추세를 거스르지 않길 바란다. 추세를 따르는 원칙은 주식 투자 중 난관에 봉착했을 때 자신의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나는 지금 추세를 따르고 있는가? 이번 매수 결정이 추세에 따른 선택인가?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인가? 어느 정도 경험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가격이 싼 주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다. 많은 투자자가 주가가 싼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수하는 것이 문제다. 주가가 싸다 혹은 비싸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초보 투자자에게 싼 주식을 목표로 삼지 말고 추세에 따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주식을 선택하라고 권한다. 추세를 따르는 것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공통된 원칙이며 이미 투자 성공률이 높은 방법으로 인정받았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이 책은 주식을 언제 팔고 언제 살지, 월스트리트의 교훈 등 산전수전 다 겪은 고수만이 할 수 있는 조언과 기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인 셈입니다. 꼭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여왕개미였습니다.